그림과 같이 사세요. 아이고. 네, 안녕하세요. 아트메신저 빅소 이소영 작가입니다. 지난 한 주도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제가 지난번 영상 이후 댓글 달린 것 중에 미술 작품은 어떻게 집에서 보관하나요? 라는 질문에 맞게 대답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일단은 미술 작품을 구매하게 되면 액자를 할지 안 할지를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유화이거나 아크릴일 경우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액자를 한다, 그리고 액자를 하지 않고 그대로 건다. 저희가 흔히 미술관에 가면 어떤 그림은 보존을 위해 액자가 이렇게 씌워져 있고 어떤 그림은 좀 대범하게 그냥 걸려 있죠. 그렇기 때문에 미술관에서는 애티튜드를 좀 잘 지켜야 된다라는 말을 하는데요. 집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혼자 살고 있고 집에 특별히 아이가 없다. 그러면 액자를 많이 안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액자 없이 사실 그대로 유화랑 아크릴을 봐야 훨씬 감동적이거든요. 근데 한국은 아이가 있건 없건 작품의 보존을 위해 액자를 좀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의외로 외국의 컬렉터들은 그냥 거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거든요. 저는 불안할 바에는 차라리 액자를 해서 오랫동안 안전하게 작품을 보는 것을 추천을 해드립니다. 근데 액자를 할 때도 두 가지 고민에 봉착을 하게 되는데요. 유리 액자를 할 것이냐, 아크릴 액자를 할 것이냐, 이 두 가지 문제에 부딪히죠. 일단은 둘 중에 뭐가 더 값이 비쌀까요? 저도 컬렉팅을 하기 전에는 당연히 아크릴보다 유리가 훨씬 비싼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크릴이 훨씬 비쌉니다. 우리나라는 두 개의 가격 차이가 아주 크진 않아요. 하지만 외국은 훨씬 아크릴이 더 비싸다고 해요. 그래서 한국은 액자값이 비교적 싼 편이기 때문에 그림값이 조금 비싸고 귀한 작품은 저는 아크릴 액자를 하는 것을 좀 추천해드리는 편인 것 같아요. 이유는 유리 액자는 누군가 실수로 문을 꽝 하고 열면 떨어뜨리는 경우도 있어요. 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자고 일어났는데 액자가 떨어져서 유리가 다 깨졌다 라고 실제로 막 카톡창에 어떻게 하면서 쓴 친구도 있었고, 그래서 결국엔 유리 액자를 선택할 때는 이 유리 액자는 나의 작품을 보호해준과 동시에 언젠간 공격할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크릴은 유리보다는 이제 깨질 때 그런 충격이 좀 덜하기 때문에 아크릴이 이제 더 안전하다라는 말을 하기도 하고요. 또 벽에 걸면 크기가 커지는 작품은 무게가 상당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크릴을 더 많이 선호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유리보다 아크릴이 훨씬 비싸기 때문에 작품의 가격이 100만 원 미만인데 액자값이 80만 원이 나온다. 이러면 조금 비효율적이잖아요. 그럴 때는 좀 고민을 잘 해보셔야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어떤 판화는 제가 그 판화가 너무 좋아서 작품의 가격은 한 200만 원인데 액자값은 80만 원이나 주고 아크릴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재밌는 건 그림을 되팔 때 아크릴 액자라고 해서 아이고 그림이를 되판다 그러니까 섭섭했어. 아이고 우리 그림이 안 되팔아요. 일로 오세요. 그림이가 그림을 되팔 때라는 말을 해서 서운했나 봐요. 아이고 그런 거 아니야. 그림이 지난번에 응가했죠 여러분. 오늘은 응가 안 해요. 그래서 그림을 되팔 때는 너 말고 그림을 되팔 때 아크릴 액자라고 해서 훨씬 비싸게 쳐주고 유리 액자라고 해서 좀 싸게 쳐주고 그런 경우는 많이 없어요. 좀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결국엔 내가 집에 걸어두고 오랫동안 볼 작품은 이제 아크릴로 하게 되고 나는 그냥 유리로만 하는 게 부담스럽지 않겠다 싶으신 분들은 유리 액자를 하게 되죠. 근데 재밌는 건 이 유리와 아크릴 사이에도 단계가 있어요. 반사냐 무반사냐인데요. 사실 대부분의 액자는 무반사로 해야 훨씬 보기가 좋습니다. 특히나 작품의 색이 어두울 경우에는 반사되는 유리나 반사되는 아크릴로 할 때는 제가 보여요. 그래서 거울을 보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집에 한국 사진작가의 큰 작품이 있었어요. 지금도 있는데 그 작품이 처음에는 반사였어요. 유리. 친구들이 제 집에 와서 그 작품을 보고 전신 거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엔 몇 년 동안 소장을 하다가 조금 돈을 모아서 큰맘 먹고 아크릴 무반사로 바꿨습니다. 그랬더니 절대 제가 비치지 않고 오히려 작품을 풍요롭게 감상을 할 수가 있게 되었어요. 자,
그리고 파나 같은 경우에도 액자를 많이 하시는데요. 작품이 많지 않을 때는 액자를 해서 걸어 놓으시면 보기에도 좋고 좀 오랫동안 보관이 되겠죠. 근데 제 친구 같은 경우에는 파나가 몇백 장인 거예요. 이 친구는 또 파나를 살 때 두세 장씩, 5장씩 사거든요. 그럼 이제 너무 많고 벽이 좁으니까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전지 사이즈의 이제 검정색 포트폴리오 파일을 사서 거기에 이제 파나를 소장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좀 공간도 절약되고 드로잉이나 수채화, 파나 같은 것은 작품의 수가 너무 많아졌을 때는 그런 식으로 포트폴리오 파일에다가 보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다음 질문이 저희 집은 천장이 좀 높은 편이다 보니까 제가 살롱처럼 꾸며보려고 한 벽에 그림을 많이 걸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저희 집이 제일 위층이다 보니까 햇빛이 너무 많이 들어오는데 괜찮나요? 라는 질문이 정말 많았어요. 큰일 났다. 작품 상한다. 얼른 내려라. 방으로 이동해라. 이런 걱정을 많이 해주셨는데 물론 100% 안전한 건 아니지만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창문에 자외선 차단, 코팅 필름 시공을 다 했어요. 전면으로 다 했고 또 나무 블라인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면 햇빛을 차단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햇빛이 잘 드는 곳에 그냥 걸면 절대 안 되고 유리에 필름, 전면 필름 시공을 하시거나 자외선 차단율을 매우 높게, 최고로 높게 하셔서 그리고 블라인드까지 또 쳐주시면 좀 이중으로 보호가 되겠죠. 근데 난 이런 것도 너무 불안하다 이런 분들은 그냥 햇볕이 안 들어오는 그냥 방 어떤 부분에 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보통 컬렉터들은 작품이 많기 때문에 집안 곳곳에 이제 작품을 걸게 되다 보니 일부러 이제 유리창이 있는 집들은 다 필름 코팅지를 다 이렇게 시공을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좀 재밌는 게 옛날에는 유리나 아크릴을 작품에 이렇게 좀 딱 붙여서 작업을 했는데 요즘 좀 유행이 아크릴 박스를 이렇게 짜는 거예요. 그래서 무반사로 아크릴 박스를 짜고 오히려 그 투명한 박스 안에 작품이 들어가 있게 보이게 그런 식의 액자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저도 그런 식으로 진행한 작품이 있는데요. 제가 사진으로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꼭 테두리가 있지 않아도 그냥 투명한 아크릴 박스가 곧 액자 자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경우가 보통의 가정집에서 작품을 보관하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작품의 수가 정말 많거나 이제 더 이상은 집에 놓을 수 없다. 이런 부분들은 수장고를 활용합니다. 갤러리에서 만들어준 수장고를 쓰기도 하고 아예 개인의 창고형 수장고를 빌려서 쓰시기도 하는데요. 보통 이런 수장고는 월로 계산을 하거나 아니면 1년씩 단위로 결제를 한다고 해요. 근데 저도 제 주변에 몇 분 정도만 수장고를 쓰시고 나머지는 아직 그 집에서 충분히 작품을 걸어놓고 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본인의 작품의 양에 따라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작품 보관법을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니까 좀 쑥스럽더라고요. 제가 아까 전에도 컬렉터 친구를 만나서 너 작품 보관의 팁을 알려줘 이랬더니 그냥 잘 걸어놓는 거지 뭐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작품을 보관하는 게 너무 걱정이 돼서 컬렉팅을 못 하신다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작품도 사람이랑 똑같아요. 저희가 더우면 그 에어컨을 켜서 온도를 좀 낮추고 추우면 에어컨을 끄고 온도를 떼어서 좀 따뜻하게 만들잖아요. 뭔가 환기가 안 되는 것 같으면 창문을 열고요. 화초를 키우듯이 작품도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에 오히려 더 잘 살아요. 그래서 그 좋아하는 작품을 사셔서 집에 걸어놓고 같이 산다고 생각을 하시면 그냥 저희가 사계절 사는 듯이 작품도 숨 쉬면서 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되려 수장고에 있던 작품이 갑자기 곰팡이가 핀 채로 발견이 되고 습기를 먹어서 막 이렇게 쭈그러지고 이런 경우도 저는 봤거든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보면 작품도 사람처럼 나랑 함께 살아가면서 충분히 그냥 이 사계절을 맞이하는 것이 제 작품에게도 좋은 환경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기 전까지 나는 괜히 비싼 작품 사서 집에다 놔뒀다가 걱정돼 이제 고민했던 분들이라면 너무 그런 걱정 마시고 자신이 좋아하는 작품과 일상을 함께 살아보시기를 권합니다. 그럼 오늘은 작품 보관법을 주제로 짧게 제가 영상을 올렸고요. 또 댓글 달아주시면 다음번에 제가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